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제2국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결승 1국 박영훈 구단이 이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굉장히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이 박정환 구단이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한국 랭킹 1위다운 내용을 보여주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약간의 위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크게 흔들림 없이 그래도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1국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무결점 박정환 구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이 하루 만에 박영훈 구단이 또 마음을 잘 추스렸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두 선수 준결승에서는 어떤 선수들을 물리치고 올라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한국 선수들끼리 결승전에서 만났다는 것이 정말 고무적인데요. 준결승에서 중국의 시에커 3단 그리고 리시안하오 6단에게 각각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선수의 형제 대결 굉장히 쾌거죠. 약 2년 만에 한국의 그 세계대회 결승 형제 대결을 성사시켰고요. 네.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 하지만 각각 그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 할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승 1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우승에 목말라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두 선수들끼리 대결을 그동안 했었던 주요 대국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2014년도에는 LG배 본선 4강 그리고 이제 명인전 준결승 번기 승부가 있었는데요. 그 번기 승부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이 총 전적을 보면 15승 7패로 박정환 구단이 상당히 앞서 있죠.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중요한 길목에서는 그래도 박영훈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꽤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명인전 준결승에서 1국과 3국을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 2014년의 명인전이 박영훈 구단 커리어의 마지막 우승입니다. 중요한 길목에서는 박정환 구단에게 이제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박영훈 구단이기 때문에 뭔가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도 역시 랭킹 1위답게 총 전적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11년도에 GS 칼텍스배 결승 번기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다 이 세계대회 우승에 목말라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 이 박정환 선수도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벤트 기전이었어요. 네, 저 대회는 딥젠거와 미위팅, 이야마, 박정환 딱 이렇게 네 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세 명과 하나의 AI, 기계. 네. 네. 그렇게 대결을 펼친 약간 이벤트성 대회에서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이고요. 박정환 구단의 메이저 세계대회 마지막 우승은 2015년의 LG배입니다. 그리고 박영훈 구단은 2007년에 후지스배가 마지막 우승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우승에 아주 목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6년도에 박정환 구단의 응시배 준우승, 그리고 박영훈 구단의 2017년도 출란배 준우승, 2016 LG배 준우승. 지금 준우승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세계대회 우승을 바라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어제 1국이 끝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 정말 혈전을 벌였는데요. 네, 중반에 이 패를 둘러싼 공방이 엄청났었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그 복귀하는 모습이었고요. 상당히 장시간 대국을 펼쳤지만 역시 말이 통하니까 중국기사와의 대결이 아니니까 네. 복귀하기가 좀 수월하네요. 그래서 복귀가 또 상당히 길어졌고요. 네, 두 선수 진 선수나 이긴 선수나 할 것 없이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표정으로 대국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장쑤성 루가오시 진두진딩 그랜드 호텔에서 결승 5번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모습입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네, 중국의 바둑 영웅이죠. 네웨이핑 구단의 대구 개시 선언이 있었고요. 조은현 구단의 응창기배 결승 상대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영화 감독 등등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결승 2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선수 모두 다 양보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대국이 박영훈 구단의 흑번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흑백을 바꾸어서 박정환 구단의 흑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에서는 바둑판 위에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어 있죠.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에 대국이 시작이 되었고요. 빠르게 수순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제한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순이 조금 진행되어 있지만 저희가 빠르게 따라가고요. 그리고 현장 그대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1국에서 패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중국 룰에서는 100번이 조금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2국이 중요합니다. 이 박영훈 구단의 100번을 박정환 구단이 어떻게 막아낼지, 또 박영훈 구단은 약간이라도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는 100번을 뭔가 100번 필승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어떤 대국보다 중요한 결승 2국을 두 선수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아기 쪽 같은 경우에요. 사실 흑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곳인데 그곳을 하나 들어가 놓는 것이 좋은 건가요? 보통은 들어갔을 때 흑이 이제 옆으로 붙일까봐 그 교환을 잘 시켜놓지는 않는데요. 네. 저렇게 받아준다면 뭐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저 형태는 미니 중국식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애초에 소목에 이쪽에 돌이 있을 때 백이 걸치고 이렇게 받은 형태에서 흑이 여기를 협공가는 그런 자세로 많이 등장을 한 바 있죠. 예. 실전의 수순 진행은 조금 낯설긴 합니다. 네, 수순 자체는 낯설었지만 형태는 많이 보아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다면 백도 둘 수 있는 거군요. 네, 우상기 쪽은 또 바로 3-3에 침입을 해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바로 다가오는군요. 저기를 다가서는 수가 반대편에 있는 101점을 움직이는 것을 좀 멀리서 방기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두지 않았을 때는 백이 여기를 늘어서 흑이 받을 때 이렇게 올라서는 수법이 꽤 강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흑돌이 이곳에 있다면 이 싸움은 흑이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이쪽을 지키자고자 할 때 그때 이 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네, 아예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용해서 한 점을 확실하게 제압해 놓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렇게 높게 다가서고 한 칸 뛸 때 지키는 수는 중국의 구리구단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저 형태에서 지킬 때 흔하게 사용이 되는 수법입니다. 좌상기 쪽 굳힘. 오늘도 어깨 짚는 수가 또 등장하네요. 네.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어깨 짚음. 최근에 네. 대유행이죠. 아까 구리구단 말씀을 하셔서 얘긴데요. 한때 이 구리구단 성대모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한때 했었죠. 예. 네.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신 것 같네요. 이제 네. 못해요. 지금 어깨 짚고 밀었는데 일단 상변에 있는 흑도를 좀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귀로 봤을 때는 또 좀 손해이지 않을까요? 기존의 바둑 이론대로 하면 사실 저 어깨 짚는 교환은 좀 손해라고 봐야죠. 뭐 득일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의 이론으로는 저 어깨 짚는 수 하나만 해두기도 하고 하나 어깨 짚고 나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까지 널리 애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저 어깨 짚는 교환만 하고 손을 뺐을 때에는 과연 저 교환이 득일까 좀 의심스러운데 뭐 알파고부터 해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 제가 틀린 걸로 하죠. 저도 사실 그런 의문이 좀 계속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 기사들이 요즘 뭐 심심찮게 바둑을 다시 배워야 한다. 혼란스러워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요. 네. 예전에 배우던 이론과 최근의 이론은 많이 달라져서 초일류 기사들도 특히 나이가 많은 기사들일수록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좌쪽에서 어깨 짚어서 흙이 모양을 만드는 형태는 그 이전에도 알파고 등장 이전에도 나왔었던 형태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한국에는 저렇게 어깨 짚는 수를 원래 많이 사용했던 선수는 없고요. 중국의 류싱 선수가 저렇게 초반에 어깨 짚어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를 굉장히 애용했던 선수입니다. 네. 류싱 선수가 이 알파고 등장 이후에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내가 먼저 두었다. 네. 뭐 이런 느낌으로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예전에 이 최철한 구단이 약 10년 전에 중국의 류싱 선수를 응시배 준결승에서 만난 네.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대국을 준비하면서 저도 같이 포석 연구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어깨 짚는 수에 대한 그 대비 포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이 수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화변을 흙이 키워나가자 백이 바로 뛰어들었는데요. 화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저수는 지금 우아기 쪽 백돌과의 연계를 약간 보는 건가요? 지금 양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끊는 수와 네.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젖히는 수,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2단 젖혀서 수를 내는 수와 그리고 처음에 우측으로 붙이고 끊는 수 두 네. 가지를 노리고 있군요. 그래서 흙이 뭐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쪽을 붙여 끊고요. 네. 흙이 이수로 이렇게 한 칸을 띄었다면 지금 실전에 이렇게 붙였는데요. 평범한 수는 아니죠. 근데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이렇게 한 칸을 띄었다면 이번에는 좌측을 좀 편하게 이렇게 역습을 가해서 흙의 약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노리지 못하게 하려고 입구자 붙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 백도 방금 전에 이 젖힌수로 평범하게 이런 식의 느는 그런 행마를 했다면 흙은 이제는 좌측을 지켰을 때 이쪽도 지켰고 이쪽에 붙이고 끊는 것도 방비를 했죠. 네. 이렇게 하면서 무겁게 백을 만들고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수가 흙에 마늘모 붙이는 수의 이유였고요. 뭐 박영훈 구단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젖혀서 반발을 했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뭔가 몸이 뻐근한지 발을 쭉 펴서 스트레칭을 잠시 했고요. 네. 의식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 박영훈 구단이 나가자마자 스트레칭을 했죠. 그 네. 무의식 중에 약간 선배에 대한 예의를 차린 것 같아요. 지금 백의 젖힘에 흙이 호구로 받으니까 한 번 더 젖히는 수까지 나왔는데요. 네. 흙이 좀 강하게 두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을까요? 일단 이렇게 2단 젖히는 수를 둘 때 이유는요. 여기를 흙이 느는 게 기본 행마라면 여기를 네. 늘 때 여기를 단수 치는 자세가 아주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흑도를 빈삼각으로 만들고 백이 이쪽을 잇는다면 이제는 뭐 이쪽을 지켰을 때 흙이 좌우를 다 두긴 했지만 백이 이런 곳을 밀어가면 흙의 형태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별로 좋지가 않죠. 네. 이렇게 된다면 누가 봐도 백의 성공입니다. 흙의 모양을 우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젖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도 이쪽을 젖혔고요. 여기서 백이 그냥 평범하게 양단수를 방비를 하면 흙은 이번에는 이쪽을 다시 젖혀서 흙은 이번에는 이쪽도 선택하고 이쪽도 선택하는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변에 흙돌이 강하다고 보고 지금 흙도 강하게 젖혀간 거죠. 이 형태도 빈삼각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싸우는 형태의 빈삼각이고 아까 형태는 타협이 되는 빈삼각이니까 지금은 좀 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예상치 못하게 우하 귀 쪽의 백돌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네, 약간 백이 바쁘게 되었지만 원래가 흙의 형태였으니까요. 뭔가 타개를 어떻게 해내느냐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아기 쪽 박영훈 구단은 타개로 나섰고
박정환 구단은 공격을 하면서도 실리를 좀 챙기자 이런 작전인 것 같네요. 확실하게 넘어가 두는군요. 네, 그쪽을 넘어가 둠으로 해서 백이 양쪽을 모두 타개할 수 있을지 약간 백은 엷은 형태가 되었거든요. 박영훈 구단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좀 잘 버린 이후에 반대쪽에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지금 현장도 딱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양쪽을 다 수습할 수가 있을까요? 약간 백이 바쁜 형태임에는 분명하죠. 네, 지금 상태에서 흑이 이쪽을 덮어 씌울 때도 그렇고 이쪽을 덮어 씌울 때도 그렇고 백이 굉장히 갑갑한 형태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양쪽 모자가 모두 다 한눈에 보이는 자리라서 박영훈 구단이 수습에 굉장히 능한 기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착점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우측을 포기하고 백이 이제 이쪽을 내려서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구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그냥 평범한 진행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데를 한 칸 띄고 이쪽을 받으면 백이 이쪽을 내려서나요? 내려서서 이 부분에 약간의 이제 뒷맛이 있죠. 여기가 네. 완전히 잡혔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좌측에 엷은 흑도를 노리는 이런 진행도 충분히 구상이 가능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오늘 스트레칭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확실히 어제 좀 대국이 길었나 봐요. 뭔가 잠을 설쳤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큰 승부를 할 때면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어떤 컨디션 관리부터 해서 당일의 긴장감을 없애고 뭐 대국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바둑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반외적인 요소도 승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이 후지츠배 우승할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나요? 벌써 11년 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제가 결승을 둘 때 3, 4위전을 두던 기사들이 한국 기사끼리의 대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철환 구단, 이세돌 구단이 같이 있었는데 같이 아마 포석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물론 일본 방송이라서 제가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던 이승엽 선수 특집을 틀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선수의 평소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이제 방영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승을 하라고 TV 방송에서도 도와줬던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승엽 선수에게 당연히 들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이렇게 그 이승엽 선수의 모자를 보면 뭐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또 박정상 구단이 또 노력하면 또 박정상 구단이었던 또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때는 박영훈 구단과 이제 노력 투톱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하변을 살리는 작전을 택했습니다. 네, 좀 비슷한 진행으로 갔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단단하게 박영훈 구단이 좌측을 지금 지켜두고 있거든요. 역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좀 뒷맛이 있고 그래서 이 104점이 아직 완벽하게 흑의 수준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좌측으로의 역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바쁜 형국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로 충분히 둘만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실제로 백이 바쁘긴 해도 지금 상태에서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다면 저는 백을 들고 싶은데요.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 화면 우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50대 50의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본래는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회라서 백이 덤이 크기 때문에 백 쪽이 약간 이제 50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사실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을 백이 좀 바쁘다고 국가대표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호각 진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약간 예, 궁금한 측면이 있네요. 아마 후자 쪽일 것 같아요. 네. 그 중국의 인공지능 저례가 보통 이제 이렇게 실시간 스코어를 낼 때 극 초반에 백이 한 52%나 53%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한다면 약간 뭔가 따라했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단 5대5. 그 정도면 네, 5대5죠. 그렇습니다. 첫 수부터 52대 48 이렇게 하기에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네.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박정환 선수. 또 여기서 장고를 합니다. 지금 일단 이 부분의 수익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흑이 좌측의 백도를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은 뭐 항상 안에서 선수 한 집 정도는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데를 붙여도 지금 이쪽으로 반발하기가 느는 반격으로 뭔가 쉽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일선으로 막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고도 걸릴 것 같은 형태라서 이거는 네. 흑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백이 이곳을 붙이면 뒤로 받아야 되고 물론 이제 백이 이 좌측의 백도를 살릴 때 이야기입니다만 여기를 늘어도 이쪽을 받아야 합니다. 끊기는 수가 있군요. 네, 그럼 자체로 아래쪽에서 지금 잡히는지조차 의문이기 때문에 좌측의 백도는 굉장히 단단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이 이제 우측의 백도를 어떻게 제압하느냐가 지금 흑의 당면 과제인데 자체로도 맛이 나빠요. 백이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걸 노리는 것도 있고 뭔가 저는 지금 백의 흐름이 약간 좋아 보입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백이 바쁜 듯 보이지만 하변은 굉장히 또 튼튼한 돌이고 우변의 돌도 다 잡으러 가기에 예, 맛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흑의 51대 49. 아, 네, 조금이라도 흑이 기분이 좋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군요. 저랑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맛이 나쁘지만 맛은 맛일 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네요. 예. 지금 모자 씌워서 네. 예. 이쪽을요. 네네. 그냥 노골적으로 예, 잡자고 하면 어떨까요? 저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죠. 일단 자체적으로는 거의 제압당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의 뒷맛을 판단할 때 약간의 그 느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흑이라면 여기가 굉장히 찜찜해서 아, 네, 집이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막았을 때도 흑이 이제 이곳에 단수 치는 것도 선수이고 이쪽 붙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방비를 한다면 이쪽도 이쪽대로 뒷맛이 있는데 이런 데를 젖히면 이게 뒤를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끊는다면 단수 치고 이렇게 꽉 이어서 이미 수가 났죠. 네, 네 점이 잡히는 형상인 네, 건가요? 아래쪽을 끊어도 있는 순간에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돼서 곤란하고요. 네, 이쪽을 두어도 이으면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항상 이 선을 젖힐 때 흙이 좀 받기가 껄끄러운 자세여서 그쪽의 뒷맛이 나쁘다는 저의 느낌이었는데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에서는 그쪽의 뒷맛은 뒷맛일 뿐 아직은 견딜 수 있다 이런 판단이네요. 아, 아까 날일자가 좀 더 맛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지 입구자로 박정환 구단이 좀 튼튼하게 공격을 해보자 네, 했습니다. 좀 더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날일자를 살펴보았을 때 이쪽의 뒷맛과 이쪽의 뒷맛이 조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렇게 만일모로 행마를 했다면 이쪽의 뒷맛만 커버할 수 있다면 그때는 흙집이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하변을 나중에 이 선을 백이 젖혀올 때요. 흙이 그냥
중앙에 있는 백 한 점을 아래쪽에서 단수를 치면 어떨까요? 이쪽을요? 네. 이제 아까 같은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는 백이 여기 호구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호구가 선수가 되는 순간에 항상 이쪽을 붙여서 먹여치는 패의 뒷맛이 있어서 뭐 완벽한 자세라고까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는 박정환 구단이 중앙 쪽에서 튼튼하게 행마를 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우변에서 뭔가 수를 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템포 조절과 어떻게 수를 낼지 이바둑은 우아 쪽에서 수가 약간이라도 나느냐 아니면 아예 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10집 이상의 차이는 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뭐 그쪽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감으로 떠오르는 전략은 일단 백이 이쪽 부분을 탈출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행마하는 것이 정답인지 지금 여기 네. 여기서부터 이 세 군데는 전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제 여기로 한 칸 띄었을 때에는 흙이 받아주었을 때 좌측의 영향력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은 둔다면 최대한 좌측으로 나가고 싶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곳이나 뭐 이곳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마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노리는 것과 여기서 수를 내러 들어가는 것, 그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전략이 저의 일감입니다. 네. 하변 쪽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나가두면서 양쪽 방향의 수를 보는 거군요. 네, 지금 뭐 작점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과연 어디에 착점을 했을까요? 역시 아, 중앙은 중앙인데 한 칸을 띄었군요. 네, 일단은 가장 평범한 행마를 했습니다. 지금 우측은 아무것도 없다 지킬 네. 생각이 없네요.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환 구단은 지금 좌중앙 지키면서 유리하다고 왠지 판단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저수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수를 네. 두지 않았을 때 백이 여기를 끊어버린다면 일단 축도 안 되고요. 네, 축이 안 되거든요. 축이 안 되는 네. 순간 흙이 할 수 있는 행마가 별로 없죠. 뭐 한 칸 띄거나 단수 치는 것인데 어떻게 두더라도 지금 보면 집이 이 몇 선입니까? 6선으로 육선이에요.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일단은 여기를 지키고 나서 우측에 수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중앙에 호구 치는 수는 우측에 수가 나든 안 나든 지키고 싶은 자리군요. 네. 네, 이제는 또 우변 쪽이 어제 대국도 한판 전체가 정말 사활 문제 같은 대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양상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박영 구단이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제 화면상에 박영 구단이 백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영 구단 입장에서 좌상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화면의 우하귀입니다. 그렇죠. 지금 박영 구단의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수를 들어갈지 지금 여기서는 꽤 장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한 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백이 선택하는 수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 완전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연 박영 구단은 우하기에서 깎아 들어가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아예 폭파를 할지 박정환 구단은 일단 자신이 지킬 것을 다 지켜놓고 나서 버티는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놓은 박정환 구단입니다.
박영훈 구단이 과연 어떤 수를 택할까요? 깎아 들어가는 수법으로는 뭐 이런 곳이 있는데 네.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상 쪽은 단단하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력을 주는 느낌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쪽으로는 돌파를 했지만 그냥 집만 봤을 때 흙이 이렇게 지키면 이게 꽤 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네. 돌파하고 나서 이쪽이 약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백이 세 점이 약간 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백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단 이 네 점을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이 뒷맛을 노리는 그런 작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선택을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박영훈 구단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꽤 네. 오랜 시간을 같이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게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가장 좀 뭐랄까요 대국 중에 불편해하고 좀 자신 없어하는 분야가 사실 이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세밀한 부분 그리고 계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수익기로 들어갔을 때는 특히 뭐 박정훈 구단 같이 수익기 강한 선수들을 만났을 때 일단 좀 전략적으로 그 치열한 수익기 싸움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지금도 어찌 보면 이제 수를 내려가는 것은 바로 또 단명국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형태는 좀 피하고 부수는 형태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선택을 좀 빠르게 했네요. 지금의 형세를 박영훈 구단 저렇게 밖에서 깎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냥 가장 쉽게 삭감할 때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변화를 그렇죠. 박영훈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생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게 아니고 네. 쉽게 선택을 했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한 칸 뛰는 수에 뭐 한 30초도 시간 안 들인 것 같죠? 네, 제가 응수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어깨 짚는 수는 저렇게 한 칸 뛰어서 뭐 흙도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한 형태입니다. 지금 박영훈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세 개의 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실리가 좀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워낙 계산에 능한 그리고 형세 판단에 의한 바둑을 두는 박영훈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 그런 판단일 수도 있겠죠. 지금 100의 확정가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 뭐 15집은 훨씬 강하고요. 이곳과 합치면 20집 정도, 30집에 40집이 강합니다. 덤까지 한 50집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100의 50집과 이쪽의 발전성으로 흑의 이쪽 집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박영훈 구단의 판단이죠. 또 그렇게 보면 일리가 있네요. 예. 돌이켜 보면 이쪽 집이 이제 커 보이긴 하지만 애초에 흙의 엄청난 진영이었습니다. 이곳이 전부 하변에서 우변으로 이어지는 흙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깎아가는 정도로도 박영훈 구단이 이제 균형이 잘 맞아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아까 이 끝내기로만 보았을 때요. 뭔가 이제 살 때 저희가 수익기를 해보았지만 하변에 이선에 붙이는 수. 네, 그게 사실 이제 우변 집 쪽으로만 보았을 땐 끝내기 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도 붙일 수가 있나요? 지금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의 주변이 뭐 이쪽에도 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든다면 이제 흙돌이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백이 여기를 붙이면 반발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우측으로는 나와 끊는 수상전이 불가능하죠. 네, 흙이 두 수밖에 잡히네요. 없습니다. 그럼 흙은 이쯤에 이제 아래쪽을 넘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넘어가도 자세가 별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자충이 엄청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쪽 젖히는 단점도 커버해야 되고 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버티는 수를 생각해봐야겠지만 일감으로는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흙이 굉장히 떨리는 그런 그렇네요.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수상전의 형태처럼 되는데요. 아, 흙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군요. 아까 이제 흙의 선택 중에 평범한 선택을 이 느는 수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젖히고 나서 이쪽을 끊을 수 없다면 그때는 이제 차라리 느는 것만 못하죠. 네. 지금 이렇게 끊어간다면 뭐 백이 이곳을 쉽게 이제 단수 치고 맞고 이렇게 축으로 잡는 것도 있고 여차하면 이제 백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밀고 전체를 수를 내려가도 좀 뒷맛이 고약하기 때문에 네. 뭔가 젖히고 끊는 수는 상당한 수익기가 필요하고 일감으로는 왠지 백이 둘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젖히는 수는 백이 젖혀서 둘 수 있다는 것은 예, 흙이 두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네, 아, 밖으로 아예 나오네요. 백이 중앙으로 나가면 그때 아까처럼 내려 빠지는 수를 두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한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백도 왠지 가만히 꼬부리는 것은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서요. 그럴지 그렇네요. 모르겠습니다. 좀 제자리 걸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군요. 가능하다면 백도 아래쪽에서 네, 뭐 아래쪽을 붙이고 느는 것도 있고요. 네. 이 한 점은 흙이 두텁기 때문에 좀 가볍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오히려 공격하는 형태를 중앙으로 나오면서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우변 쪽 얼마만큼까지 깎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3회 몽백합배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제2국입니다. 제3회 몽백합배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제2국. 현재 1대 0으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박영훈 구단의 백입니다. 아래쪽을 붙여서 흙이 안 지키니까 좀 더 파고들자는 느낌일까요? 네, 흙이 그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안쪽의 백도를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흙이 이제 바깥쪽을 젖히고 백이 늘 때 그때 이렇게 늘면 나중에 이 약점을 노리면서 중앙 쪽에서 좀 활용할 여지가 있고요.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호흡치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쪽 느는 것까지 노리면서 좋은 자세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근데 뭐 신기한 것이 결승 맞나요? 박정환 구단이 과감한 수들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선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쓸 게 확신이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끊으면요? 넘어가나요? 그러면 넘어가서 공격 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지금 박영훈 구단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것이 박정환 구단의 2수부터 해서 2수, 그리고 2수. 제가 볼 때 다 합쳐서 한 2분, 3분 정도밖에 생각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 정말 승부처라고도 볼 수 있는 주요 장면들인데 박영훈 구단만 장고를 하고 있고 박정환 구단이 생각을 너무 쉽게 선택을 하고 있네요. 일단 끊어갔을 때에 대한 형태를 보면
흑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곳을 두고 이렇게 있게 됩니다. 흑이 여기서 틀어막아서까지 공격을 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여기서 아래쪽을 건드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막고 두었을 때, 네. 수가 네, 어떻게 처리할지. 네. 아니면 일단 이쪽을 단수 치더라도 이것은 뭐 늘어봤자 아래쪽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따내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발 싸움이 되는데 이건 흑도 많이 떨리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맛이 좀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백이 좀 수를 내기가 수월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다르네요. 이제는 좌측의 4점 정도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이 그렇네요. 네, 이런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럼 이제 백도 젖히는 것보다는 그냥 사는 쪽을 네. 연구해야겠군요. 안에서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고들고 사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뭐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래도 흑이 좀 더 떨리는 진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든다면 이곳을 두고 나서 이렇게 젖혀갔을 때 지금도 끊는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쪽 젖히는 수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게 선수로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순간 아까와는 좀 다른 그림이 됩니다. 그렇네요. 이건 흑이 걸렸죠.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끝까지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렵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끊었을 때 다른 그림을 박정환 구단이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이곳을 단수치고 늘 때 그때 여기를 넘어서 네, 이거라면 아까랑은 다릅니다.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틀어 막았을 때 잡으러 가는 그림이 가능해지죠. 네. 지금은 우변 돌파가 없네요. 이건 상당히 큰 차이군요. 네, 아마 그쪽을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영호 구단도 여기서 바로 단수 치는 수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따내고 이제 이쪽을 단수 치고 그때 흑이 이제 이쪽으로 덮어가거나 하는 이런 진행을 실기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그런 게 안 된다면 백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요. 네. 이것은 아래쪽을 단수 쳐서 일단 이곳을 붙였을 때 의도는 아닐 것 같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다시 뒤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은 우변 이 아래쪽으로의 흙집이 또 상당히 크게 났고요. 네, 백의 입장에서 붙인 한 점을 버리고 싶진 않을 것 같네요. 왠지 이렇게 막는 것은 일단 백이 좀 실패 같고요. 끼우거나 끊는 것, 근데 끊는 건 모양이 안 좋아서 일단 끼우는 끼우는 거를 쪽이. 네, 좀 생각해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차피 끊어서 가야 하는 형태라면 예, 끼우는 것이 맥점이 되겠네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흑도 여기를 받게 되면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연결을 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살려 나올지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끼울 때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백도 이번에는 여기를 단수 치는 맥점이 있어서 이어도 여기를 이으면 빵 따냄과 축이 맞복이고 이쪽을 따내면 그때는 이쪽을 끊어서 지금 패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젖혀간 흑 한 점이 오히려 잡히게 되죠. 네, 이거라면 백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백이 만약 끼운다면 박정환 구단도 여기를 그냥 잡지 잡나요?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 백도
연결은 해야 될 텐데요. 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네요. 왜냐하면 지금 선수로 연결은 되는데 네. 모양 안 좋게 선수로 연결하면 선수를 뽑았지만 전체적인 연결은 또 불가능해집니다. 네. 이 자세는 제차 여기를 씌워갔을 때 다 끊어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흑돌이 단단해서 안쪽에서 뭘 하기가 어렵죠. 예. 연결 부분에서는 선수를 잡을 수 있지만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 장면이네요. 그런데 이런 수술을 박정환 구단은 굉장히 빠르게 선택했단 말이죠. 네.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백에게 딱 좋은 수가 한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두 대국자가 앉아있는 위치가 좌우만 바뀌었을 뿐 어제 그 대국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몸의 각도가 그대로죠. 박영훈 구단이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제가 몸의 각도는 그대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환 구단이 기대 있는 방향은 반대네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카메라에서 먼 쪽으로 계속 기대해서 네. 좌우를 어제와 오늘 이렇게 대칭을 맞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팬 서비스인가요? 네. 카메라에서 멀어지면서 좀 더 비율은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일단 얼굴 표정이 보이는 게 그렇죠.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어디를 택한 거죠? 궁금합니다. 두려다가 안 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확실하게 작점을 했습니다. 지금 두 뭔가- 선수부터 찰깍찰깍 응수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뭔가 따낸 것 같거든요. 앞서 이제 저희가 구단이. 살펴보았을 예, 예. 때는 끊는 변화도 그렇고 그 변 쪽으로 뚫는 변화도 그렇고 다 백이 잘 안 됐고요. 끼우는 변화가 좀 어려웠지만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끼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선택일지. 여기서 빈삼각 쪽으로 단수를 쳤을까요? 뭔가 따내는 형태가 나오긴 했는데. 이쪽을요. 네. 이제 어쨌든 흙이 어느 쪽을 끊어도 지금 여기를 따낼 확률이 높아서요. 네, 그쪽 반대로 쳤네요. 쳤군요. 예, 이건 저희가 살펴본 변화던데요. 일단 따내고 이제 여기로 호구 치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네,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약간 패로 버티는 수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흑도 약점이 있는 것이 백이 항상 여기가 지금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백이 여기를 단수 친 다음에 이 패를 버텨낼 수만 있다면 백이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역습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양쪽이 네, 끊어지는 그런 형태지요. 흑이 끊어지는 것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지금 선수로 연결할 수 있지만 후수로 역시 그렇네요. 네, 후수로 두는 편이 더 어렵네요. 아까 선수로 호구 치는 것은 밖으로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후수 같지만 선수인 그런 형태를 택했습니다. 네, 박영 구단 역시 뭐 가장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방금 전에 흑이 젖혀서 반발했던 상황에서 백이 뭐 안에서 좀 살고자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변으로 물러선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크게 당했기 때문에 어떤 균형추가 무너졌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뒤가 좀 안 보이는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대국도 패로 굉장히 긴 수순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우변 패로 수순을 이어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백이 여기를 따내는 순간에 흑도 모양은 상당히 불편하죠. 앞서 말씀드린 약점도 있고 네. 자체적으로 지금 이쪽 단수나 여기를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일단은 뭐 그럴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변이든 중앙이든 한쪽을 지켜놓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여기서 그냥 패를 잇는다면 이건 백도 나와서 물론 이제 흑도 이쪽 부근의 선수를 통해서 백 모양을 무너뜨리고 둘 수는 있지만 일단 아래쪽에 있는 백돌이 전부 살아가는 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약간 흑이 불만입니다. 아, 그러면 아예 덮어 씌우고 승부로 가나요? 그런데 그때는 또 이 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일단 박영 구단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막상 흑도 안 보이는데요. 역시 두 선수 세계 대결승답게 한 수 두면 한쪽이 좀 곤란해 보이고 네. 또 어떤 좋은 선택을 하면 반대쪽이 응수하기가 어렵고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패를 잊지 않고 이쪽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의 그림인데 지금 여기를 늘어도 백이 이렇게 순순히 이어줄 리가 없습니다. 여기를 네. 이어주는 순간 이건 이미 백이 위험해요. 이건 덮어 씌우면 다 잡힐 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 리가 없죠. 여기를 둔다면 일단은 따낼 테고요. 여기를 예. 따내다가 백은 이쪽을 나가고 이 패를 버팁니다. 흑이 이렇게 끊어서까지 패를 했을 때는 뭐 완벽한 패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국면에 완벽한 패감이란 없고 오히려 아래쪽에 백의 패감만 있어서 이 패는 백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림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전까지는 굉장히 쉽게 선택을 했는데 처음으로 착점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선 공격을 들어갔을 때에는 백도를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은 뭐 잡거나 혹은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잡는 것에 준하는 그런 공격을 가야 하는 시점이라서 그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흑 쪽보다는 백 쪽이 좀 더 싸우기가 편해진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지금 박영 구단이 작점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박정환 구단이 어딘가 이미 착수를 했네요. 네네. 아까도 약간 중앙 부근으로 손길이 왔던 것 같기도 했거든요. 중앙을 넣은 것인지 약간 봉쇄 형태, 공격 형태를 취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상변 쪽으로 먼저 응수를 물어봤군요. 전형적인 성동격서 작전인데 저 수는
팩감 공작의 측면도 있고 또 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쪽을 백이 끊어서 만약에 싸운다면. 네, 자체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나가서 이게 백이 좋은 싸움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아래쪽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됐을 때에는 흙이 이런 데 붙이는 것을 선수 활용을 해서 그렇네요. 지금 바로 이곳을 돌리면 이제 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백이 이쪽을 계속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변의 백도를 공격할 수가 있네요. 뭐 이렇게까지 걸릴 리는 없습니다만 대략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완전히 걸렸죠. 네. 지금 전부 선수가 되면서 이 백돌이 완전 포위망에 가둬지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위쪽을 물어보았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갑니다. 네, 지금 뭐 서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상 쪽에서는 흙이 크게 연타를 했고요. 네. 그래도 부분적인 공격에서는 잘 공격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절묘하게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멋있는 성동격서였던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예상치 못했네요. 역시 세계 무대에 있는 선수는 참 대단합니다. 우상 쪽 연타가 뭐 굉장히 커 보이긴 한데 이번엔 또 박영우 구단이 이쪽을 어쨌든 한 번 따내고 또 한 번의 연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을지를 좀 봐야겠고요. 네. 우상 쪽의 102점은 완전히 흙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지금 백의 집이었던 곳이 흙의 실리로 바뀐 것이라 꽤 크지 않을까요? 네, 뭐 엄청난 연타죠. 지금 여기를 끊어도 흙이 이쪽을 넘어가면 단수가 선수가 돼도 안쪽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것은 뭐 귀에서 잡혀 있는 자세라서 나중에 백은 오히려 이제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흙을 있게 만드는 그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정도입니다. 아니면 좀 더 책략을 구사한다면 나중에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이쪽 끊는 거를 보고 이쪽 젖히는 것을 노리는 네. 뭔가 그런 식의 어떤 활용은 있지만 자체로는 귀가 꽤 크게 들어갔습니다. 모양으로는 뭐 이런 데 단수 쳐서 뭔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쪽으로 치네요. 폐를 한번 따내면서 해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죠. 네. 지금 백의 저 자세는 일단 흙도 뭐 폐를 따낸다면 폐감을 쓰고 백도 따내겠습니다만 흙이 뭐 물러설 수는 없는 자세니까요. 물러서면 이쪽 단수가 워낙 아프고요. 백이 해소를 할 때도 따내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단수 치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잡으면서 해소가 되는군요. 네. 이렇게 자세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백도 뭐 만족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네. 우상기 쪽도 백의 진영이었다가 흑의 진영으로 바뀌었지만 우변 역시 그런 형태라고 봐야겠네요. 뭐 흙이 따내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팩감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백도 계속 패를 해야 되는 것이 흙이 여기를 잇게 되는 순간 백이 패를 걸어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연타는 안 되죠. 네. 확실한 팩감을 써야 되겠군요. 네. 네, 확실한 팩감이면서 지금 악수가 아닌 팩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덜 악수인 팩감으로 네. 가야 합니다. 가장 덜 악수인 곳이 어딜까요? 이쪽 부분일 수도 있고요. 글쎄요, 어디가 될지. 이쪽 부분에서 팩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해도 그 교환 자체가 약간 아깝습니다. 네.
젖혀서 사용을 해 보네요. 두 선수의 바둑은 그래도 비교적 최신 이 트렌드에서는 약간 온건한 쪽을 지향하고 있는데 결승 1국에 이어서 2국도 정말 난타전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두 기사가 굉장히 친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타협책으로 이렇게 가서 계산 바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싸우네요. 네, 승부와는 별개죠. 네, 평소의 친분은요. 그렇습니다. 일단 백이 항상 젖힐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에서 택감으로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약간 아깝긴 한데요. 일단 백이 선택을 하니까 흑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지 지금 이쪽을 끊으면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가는 뒷맛이 있습니다. 네, 수가 남게 되는 네. 거죠. 흑이 한 칸을 띄어서 둔다면 여기를 잇는 뒷맛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네요. 뚫을 때 여기 나가는 것은 이제 선수가 되고요. 이쪽을 끊으면 지금 여기 두 점 잡는 것과 이쪽 한 점 잡는 게 맛보기가 돼서 네, 흑도 이제 여기를 단수 쳐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바꿔치기가 되나요? 흑은 다 연결하고요. 네. 이건 한눈에 봐서는 뭐 어느 쪽이 득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뒷맛만 본다 하면 그 외에도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여기서 있고 나서 백이 당장 여기를 찔러 들어가도 뭐 4점을 잡는 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수는 나는데 네, 이제 당장 수를 내기에는 이쪽에 백돌도 다치니까 그 부분이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고요.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쪽을 단수 쳐서 수를 내려 들어가는 이 뒷맛은 뭐 크게 두렵지 않다는 뜻이죠. 네, 여기를 두고 이쪽을 이어서 받으면 아니면 뭐 이렇게 받아도 여기 끊는 것은 이제 백에 걸립니다만 이 상태로 이쪽 백도를 공격을 들어가면 아니면 어차피 네 이어서 두더라도 자체적으로 뭐 백이 집으로 꽤 했지만 백돌이 상당히 얇아져서 이거는 흑도 충분히 둘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실제로도 그래 보이는데요. 지금 우상 쪽에 워낙 큰 연타를 하고 나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박영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따냈을 지금 때에는 따내면 네, 이곳을 늘어서 뭐 백이 이렇게 연타를 하고 혹은 다른 곳을 향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애초에 연타를 했을 때 흑이 여기를 지키는 게 한 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백의 대약수가 교환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젖히는 수가 좀 꺼려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한 칸보다는 이 끊는 수가 훨씬 더 형태가 깔끔하네요. 따내고 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이 진행은 흙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상기 쪽과 이 하변 쪽은 흙이 다 지켰고 백은 이제 우변을 얻은 그런 결과군요. 흙이 조금 더 이득을 본 그런 상황이네요.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는 계속해서 51대 49를 가리키고 있는데 네. 엄청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승부의 균형추가 크게 기울진 않는 모습이다. 이런 판단이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변화도가 또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스코어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정말 굉장한 수익계로 계속 바둑이 진행이 돼서요. 저도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연구생 시절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관전하고 있어도 계속 머릿속을 이렇게 수익기로 채워야 되는 그런 바둑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어제 대국을 해설도 했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복귀도. 네,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약간의 그 의견 교환도 했고요. 그랬는데 박정원 구단이 위기 상황은 있었지만 이렇게 했으면 박영훈 구단이 이겼다 싶은 그런 장면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그만큼 박정환 구단이 참 잘 두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국이겠네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대국을 중국의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형세 분석을 하는 그 중국의 인공지능 절예 같은 경우에는 중반 이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백이 6대 4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약간 타협이 됐을 때 흙이 편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백이 다른 길이 지금 보이진 않는데요. 예. 지금 이 선택 아니면 당장 여기를 건드리는 선택이니까 뭐 둘 중 하나인데요. 당장 두기에는 뭔가 우변의 백돌이 너무 얇아 보입니다. 네. 흙이 여기가 정수인지 여기가 정수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판단은 어렵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쪽을 이었을 때 백이 이제 여기를 살려 나가는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전체 공격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타협이 되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고 왠지 이 그림은 백이 좀 얇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양갈래길에서 박영훈 구단이 계속해서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진행대로 갔을 때 형세와 아니면 그냥 패를 따내고 나서 흙의 하변을 지키고 다시 한번 우변을 연타하는 그 형세 판단의 귀재에 박영훈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딱 두 가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의 판단력이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네, 이건 여담입니다만 저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를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누가 저 실시간 스코어를 할지 정하는 이제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박영훈 구단도 있어요. 박영훈 구단도 아마 나중에 저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에서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채팅방에서 막 누가 이제 뭐 4국을 하고 누가 5국을 하고 할지를 정하는 그런
채팅이 오고 네. 가고 있었군요. 어제 저녁에 오고 가고 네. 있었습니다. 결승 1국이 끝난 날 저녁이에요. 근데 어제. 박영훈 구단이 갑자기 이제 불쑥 중국에서 채팅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결승 5국은 안 정해도 될 것 같은데 라면서 그리고 뒤에 이제 크크. 네. 크크의 의미가 참 궁금하네요. 본인이 3대1로 이긴다는 이야기인지 그러게요. 아니면 네, 뭐 그전에 그 전에 내가 질 것 같다는 네. 건지, 아무튼 뭐 이길 것 약간 같다는 농담 건지. 삼아 하는 그런 네. 박영훈 구단의 그 채팅에서 어떤 승부의 긴장감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예, 사실 이 박영훈 구단이 가장 이좀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서 긴장감이 긴장을 제일 안 하는 선수에 속하는 것 같아요. 뭐 속내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겉으로 티가 나는 걸로는 정말 묻어난 그런 승부사적 기질이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예전 한창 때 제가 같이 이제 세계대회 나가던 시절에는 정말 이 잠꾸러기로 유명했고요. 그것이 세계대회 결승이든 정말 뭐 중요한 국내 시합이든 가리지 네, 않죠. 때와 예.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늦잠을 예. 자는 것으로 때로는 깨워도 안 일어나서 네, 한국기원 직원이 방에 그 마스터 키로 예. 방문을 따고 들어갈 정도로 뭐 그 네. 정도의 어떤 묻어난 승부사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대국의 중계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초조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 네. 사실 일화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부러웠거든요. 네. 그 중요 대국을 앞두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좀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마련이고 그럼 잠도 안 오고 그렇죠. 잔다고 해도 계속 깨고 그럼 이제 피곤한 상태로 대국에 임하기 마련인데 박영 구단은 대국 시간을 넘겨서 때로는 가끔이지만 지각을 했을 정도로 뭐 잠을 굉장히 많이 자고 잘 자고 네, 푹 뭐 자고. 네, 이런 스타일이었죠. 예, 오히려 좀 타고난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 구단이 오랜 장고 끝에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뭔가 하변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이 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패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변에 흙 4점을 잡고 우측에 백도를 타게 하는 방향으로 잡아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네요. 우변을 따내서는 그의 타협이 역시 좋지 않다고 보나 보네요. 아니면 타계에 정말 자신이 있나요? 일단 이렇게 진행시키는 편이 집으로는 좀 득입니다. 네. 그리고 하변 쪽의 백돌도 약간 엷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안정시킨 것도 되게 자랑이죠. 예. 대신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변 쪽의 흙의 공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두 선수 모두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그런 승부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정말 이어야 할지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잡았네요. 다행입니다. 저의 일관과 비슷하네요. 네. 네, 두 기사 모두 다 실리적으로 좀 더 확실한 수들, 맛이 없는 수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변화대로 가고 있고요. 이제 패를 잇는다면 네, 여기까지는 계속 예측이 됐는데 이 후가 좀 어려워요. 백돌도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이 계속 공격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 날일자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백이 여기 끊는 게 있어서 흙도 엷음이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백이 건드렸을 때 이쪽 끊는 약점을 지키면서 공격을 가야 되니까 흙도 일단 이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의 변화에 지금 박영 구단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하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흙이 이렇게 봉쇄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충분히 백이 타개할 수 있다. 박영훈 구단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이 부분전 수익기는 워낙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처럼 씌워온다면 일단은 갑갑합니다. 네. 지금은 자신감 있게 두었는데 상대가 이제 실제로 두어오면 네.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경우를 뭐 흔하게 겪을 수 있죠. 머릿속으로 수익기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두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하고 뒀는데 막상 두다 보면은 그 느낌이 다르거나 뭐 이럴 경우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네. 다른 타겟입니다. 그 수가 좋네요.
그 수를 제가 생각 못했는데 실리로는 손해겠지만 그 수가 좋네요. 네. 확실히 방금 전처럼 나갔을 때에는 여기서 좀 갑갑함이 있었거든요. 뭐 네.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꽤나 시달릴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저 붙인 수가 좋네요. 지금 나가도 일단 끊어서 끊어서 흙에 한 점을 잡으면 이쪽을 단수 치는 순간 아까보다는 숨통이 확 트이고요. 네. 이제 여기를 올라섰을 때가 문제인데 여기를 끊고 받을 때 뒤로 밀 수가 있나요? 이렇게 찝어서 이으면 자충이군요. 네, 지금 잡혔습니다. 박영 구단이 이쪽 타기에 대한 수익기까지 끝마치고 나서 이제 이쪽 하변을 선택했던 것은 분명한데 그 수가 바로 이 날일자를 건너 붙이는 수였습니다. 네. 이 날일자 붙이는 호수를 준비해 놓고 하변 실리를 택했군요. 박영훈 구단의 역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날일자 건너 붙임 역습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